삼성 라이온즈가 멕시코 리그 디아블로스 로우즈의 루인 디아즈를 새로운 외국인 선수로 영입하기로 합의해 팀 타격 라인업을 강화했다. 레벨 9 삼성 관계자에 따르면 디아즈는 계약에 합의했으며 곧 KBO 리그에 합류할 예정이다. 디아즈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6년생인 디아즈는 왼손잡이, 안타, 좌익수까지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다. 키 188cm, 몸무게 100cm로 신체 건강이 매우 좋습니다. 메이저리그와 멕시칸 리그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숙해진 디아즈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디아즈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마이애미 말린스에서 메이저리그 112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321타수 0.58위 타율을 기록했습니다. 0.88위 타율과 1.2 홈런, 13홈런, 27홈런을 기록했다. 그는 30타점, 30득점을 기록했다. 메이저리그에서 타율이 높지는 않았지만 파워 기반의 장타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시즌에는 멕시코 대표팀에서 뛰고 있다. 그는 리그 75경기에 출전해 타율 3, 7, 6, 19홈런, 77타점을 기록하며 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뛰어난 활약을 바탕으로 삼성 라이온즈가 탄생했습니다. 팀의 새로운 외국인 선수로 디아즈를 선택했습니다. 삼성은 디아즈 영입 결정과 동시에 지난달 10일 삼성에 합류해 첫 6경기에 걸쳐 현 외국인 선수 루벤 카르데나스의 포기를 알릴 계획이다. 그는 3루수, 4루수, OPS 1.071위 인상적인 타율을 기록했다. 특히 란타의 안타 중 장타와 홈런, 복싱 4개가 터져 기대감을 높였다. 지난 7월 26일 KT와의 경기에서 허리를 다쳤다. 이후 10일 넘게 출전하지 못하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귀했지만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고 부진한 성적만 보여줬다. 6일 하나 이글스와의 경기, 8회 말 대타로 등장해 삼진으로 물러났다. 9회 초 중견수로 출전했지만 허술한 수비로 팬들과 경영진을 실망시켰다. 타구 측면은 물론 2루 투구 도중에도 약한 포물선 투구를 했다. 이 장면은 박진만 감독을 실망시켰고 카르데나스는 즉각 교체됐다. 그 후 카르데나스는 화가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웃됐지만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박진만 감독은 카르데나스의 상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명했다. 광주기아전에서는 외국 거인의 역할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진만 감독은 지난 11일 외국인 선수의 타격력이 수비력보다 중요하고 특히 느린 파워를 가진 선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디아즈 영입에 대해 감독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선수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메이저리그와 멕시칸 내셔널리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력한 파워와 공격력을 갖춘 선수다. 그의 실력을 통해 삼성 라이온즈 타선을 부활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슬라이딩력을 갖춘 공격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디아즈의 합류가 팀 공격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은 디아즈가 팀에 빨리 적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그가 남은 시즌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삼성은 가을 야구 시즌을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강력한 타격 라인업을 구축하세요. 디아즈가 장타력을 바탕으로 팀의 주 공격수로 자리매김한다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확실한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이다. 디아즈의 활약에 팬들과 구군 모두 기대가 크다. 그의 합류는 팀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삼성 라이온즈도 새로운 외국인 선수 루인 디아즈를 영입한다. 우리는 남은 시즌을 준비하고 있으며 팀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적응과 성과가 삼성의 향후 성과와 그의 합류에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타선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4 시즌 우승을 목표로 기아 타이거즈에 야심차게 영입된 외국인 투수 에릭 라우이어가 KBO 리그 데뷔전에서 참패를 당하면서 구 구단에도 깊은 불안감이 퍼지고 있고 팬들도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이제 그 이유가 자랑스럽습니다. 메이저 대회 통산 36승 중 원기아 구단의 기대를 받으며 팀에 합류했지만 첫 출전부터 부진을 겪으며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범호 감독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경기 내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경기가 끝난 뒤에도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라오스가 실패하면 기아 타이거즈의 올 시즌 우승 도전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첫 시합은 단순히 폼의 문제가 아니라 팀의 9레벨 전력 분석이 라오의 실수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해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강세 분석팀의 판단 오류가 게임 내에서 드러났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게다가 현재 기아 타이거즈의 전력 분석팀을 이끌고 있는 김상훈 팀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전에도 배터리 트레이너로서 극심한 무능함을 보여 팬들의 재검토를 받은 바 있다. 그들의 분노는 이제 김상훈을 향하고 있다. 시청하시기 전에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비디오 제작 기아 타이거즈가 올해 우승을 위해 열심히 영입하고 있는 메이저리그 투수 에릭 라우이어가 KBO 리그에 데뷔해 팬들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고 레벨 9 코치 역시 경기 내내 고개를 숙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라우어의 첫인상 시즌 중반에 접어들면서 기아는 희망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로 복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정말 가혹한 출시였습니다. 전 에릭 라우이어는 기아 타이거즈가 폭넓은 빅리그 경험을 가진 투수가 필요한 시점에 훌륭한 이력을 가지고 KBO 리그에 들어왔습니다. 메이저리그 120경기에서 36승을 거뒀고 특히 2022년에는 리그 11승을 기록했다. 미르키 브루어스, 그는 꾸준한 투구 능력을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팔꿈치와 어깨 부상의 이력이 그의 투구와 구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결국 올 시즌 3루타로 탈락한 노원. KBO 리그에 참여하여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세요. 그 레벨 9가 라오입니다. 라오어의 잠재력은 높이 평가되었으며 그를 채용하기 위해 최대 30만 USD를 투자했습니다. 라오어 역시 KBO 리그를 활용해 메이저리그 재진입 의지를 내비쳤다. 디딤돌로 이범호 감독도 그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라오어의 데뷔는 그 기대에 부응했다.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는 1회 최고 시속 61마일에 달하는 포심 패스트볼로 기분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김지찬, 김원곤, 구자욱은 1회에만 공이 12개에 그쳐 기대감을 높였다. 커터를 늘려서 많이 사용하더군요. 2회에는 커터와 포심을 많이 사용했다. 그러나 2회부터 선두타자 강민호에게 내야 실점을 허용한 뒤 수비 실책으로 실점했고 특히 고속의 머신 커팅을 구사하며 주춤하기 시작했다. 기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타자들에게 안타를 맞는 상황이 잦았다. 3에서 3투수로도 나선 우원은 박병호에게 좌익수 솔로 홈런을 내주고 결국 떠났다. 2회부터 투구수가 늘어났다. 기아차는 처음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아의 벤치 교체 시기는 적절해 보이지만 라우로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다. 누락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 없는 경기였다. 그는 만족스럽지 못한 듯 고개를 저으며 들판을 걸어나갔다. 이날 예상했던 89타 이상 슛은 3.1라운드 만에 끝났고 그는 포기했다. KBO 토너먼트 데뷔 전에는 안타가 없었다. 그는 홈런이었다고 보고서를 남겼다. 그의 패스트볼의 평균 구속은 97마일로 예상만큼 나쁘지는 않았지만 커터와 포심볼은 그랬다. 그는 일관성이 없었고 변화구의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타자에게 취약했고 경기 흐름을 제어할 수 없는 능력에 좌절했습니다. 이날 라오는 4점 홈런을 28개나 던졌다. 슬라이더 1개, 체인지업 5개, 컷 32개. 라오스 메이저리그도 사심과 컷 비율이 높아 스피드를 최우선으로 던지는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기대를 뛰어넘었지만 최종 랩을 위한 좋은 경기였습니다. 공을 던진 당시 최고 속도는 147km로 이날 기준이다. 라오의 포심 패스트볼 최고 구속은 151km다. 평균 속도도 147km다. 속도는 줄었지만 2023년에는 속도가 조금 좋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2라운드에서 힘을 많이 썼지만 3라운드부터는 속도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컨디션은 더욱 좋아졌고 높은 직구의 위력과 삼성의 배트, 타자의 타이밍이 뒤로 밀려 많은 결과를 낳았다. 메이저리그 시절에도 포심 파워가 좋았지만 이 정도 파워와 구속을 보면 KBO 리그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윙이 빠르기 때문에 속도가 타자에게 느껴진다. 커터 던지는 것에도 자신감이 있는 듯 보였고 이날 경기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스트라이크와 공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즉 스트라이크와 공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컨트롤이 좋다고는 느낄 수 없습니다. 우선 포심과 커터가 아닌 변화이고 컨트롤이 좋지 않다. 커브와 체인지업을 던졌음에도 스윙 앤 미스 비율이 떨어졌다.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커터는 가끔 임대를 나가야 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강민호에게 던진 커터가 위에서 몸쪽으로 휘어졌는데 강민호가 잘 쳐서 성공시켰다. 그러나 박병호에게 던진 커터는 직구에 집중하던 중 중앙에 걸렸다. 그때는 패스트볼에 집중하면서도 타격을 할 수 있는 때다. 그가 투구에 집중한 이유는 파워 분석부가 그의 투구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에 있는 동안에도 라오의 9이닝 홈런 수는 너무 높아서 투구할 때나 팀의 선발 투수 중 하나였습니다. 포심과 커터로 성적은 좋지 않지만
커브와 슬라이더의 비율을 높이면 삼진 비율이 굉장하다. 라우르는 이날 슬라이더 1개만 던질 정도로 갇혀 있었고 커브도 8개만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체력 분석팀이 그를 경기에서 퇴장시켰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라오어의 투구 스타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게다가 현재 기아 타이거즈의 근력 분석팀을 이끌고 있는 김상훈 팀장이 이번 대회에서 배터리 코치로서 극도의 무능함을 입증해 팬들의 분노가 증폭되고 있다. 과거를 재조명한 김상훈은 배터리팀 코치 시절 중심인물로서 코칭 스타일, 전략적 판단력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위치, 전력 분석팀의 리더로서 그의 판단력과 분석 능력에 대한 의문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라오스의 실적 부진이는 다시 한번 김상훈에 대한 위구심을 불러일으키고 기아 팬들은 그의 능력에 대해 극도로 회의적이다. 라오스의 1차전 패배와 김상훈의 불만이 겹치면서 기아 타이거즈의 파워플랜과 코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은 거세졌다. 팬들은 김상훈의 존재가 팀의 승리와 유지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믿고 있다. 한편 라오의 다음 경기는 17일 잠실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의 경기로 기아가 현재의 부진을 극복하고 팬들에게 1위와 9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를 통해 첫 출전에 대한 아쉬움을 씻어내고 KBO 리그에서 자신의 진가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불안정한 경기력이 계속된다면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 도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은 분명하다. 삼성 라이온즈는 외국인 선수 데이비드 맥키넌을 내세워 국내 생산력 부족을 주장했지만 결국 루벤 카르데나스를 교체했다. 즉 외국인 선수 삼성 구단이 루인 디아즈를 외국인인 카르데나스에게 투입하는데 국내 생산당 약 2억 원을 썼다는 뜻이다. 타자로 선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즉시 교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협의 중이고 비자 문제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10홈런 이상을 친 타자가 장타력을 기대해 기용했지만 문제는 15일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2개의 홈런을 친 뒤 등을 휘두르며 삐끗해 클리어됐다. 몸에 문제가 있다며 거절한 삼성 가데나스의 감독. 몸이 안 좋다며 경기를 거부하다 결국 폭발한 박진만 감독도 인터뷰에서 불편한 모습을 드러냈다. 박진만 감독은 허리띠를 맨 채 벤치에 앉아 열흘 넘게 경기 참가를 거부하고 있던 카르데나스에게 이제는 선수에게 직접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테스트 결과 그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언제 플레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대체자를 찾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슬라이딩 파워가 강했고 그의 기록 때문에 구단이 그를 영입했지만 그가 매우 파괴적인 상황에서 구단은 그가 대학 시절 척추증을 앓았고 허리 통증을 겪었다고 말했다. 라고 말하며 현장과는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결국 진만 감독은 선수의 말을 그냥 들을 수 없어 그를 선수단에 남겨두지 못하고 6일 카르데나스와의 경기에 투입하며 교체를 요구하는 듯했다. 자부심을 보여주는 외국 타자 카르데나스는 화를 내며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카르데나스가 3개의 슛을 실패하고 더그아웃으로 돌아왔을 때 박진만 감독은 모른 척했고 이날 카르데나스의 성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 방송을 본 대부분의 야구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했다. 명단에서 출연자 명단이 공개되자 성남 팬들은 개인 SNS를 방문하며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결국 카르데나스의 개인 SNS는 모두 비공식화됐고 역시 카르데나스 대학 동문인 투수 코너 시볼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의학적 소견이 없더라도 단지 통증 때문에 경기 참가를 거부하는 것은 성격이 바뀌지 않으며 코너 역시 이를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고통의 측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팀에 문의하여 조정하세요. 할 수 있는 건 다 조정할 수 있지만 카르데나스가 이런 부분에서 국내 메디컬과 트레이닝 팀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고 팀의 중심이 되어야 할 외국인 선수가 경솔하게 플레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팀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팀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고 국이 대부분이 이를 경계하고 있는데 1군에서 탈락한 카르데나스는 결국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2번이 출전 끝에 떠났다. 1996년생 카르데나스 디아즈 대신 가을 야구에 출전할 외국인 대체자는 2020년 마이애미 멀린스에서 미국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오전 1시, 오후 8시, 오후 1시 13시 홈런을 기록했다. 3시즌 동안 112경기에서 1득점, 27타점을 기록했고 3시즌에는 홈필드에서 오전 2시, 오전 8시 타율, 56득점을 기록했다. MLB와 멀린스 A. 그는 팀의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어 시즌 동안 워싱턴 내셔널스의 스프링 캠프 초청에 이름을 올렸으나 메이저리그 서킷 진출에 실패해 9월 3일 방출됐다. 그는 멕시코 내셔널리그에서 활약했다. 하지만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9번 디아즈,
그를 빼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협상이 지연됐던 것으로 전해지며 삼성 구급에서 오랜 공방 끝에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 외국인 선수 교체에 실망한 박진만 감독은 순위가 높아 가을 야구에 도전할 수 있다. 에 대해 그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봐봐.